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딱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라고도 지금 밝혔는데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나 그리고 조합 이주비 등을 또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또 도심 주택 공급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원희룡 장관은요, 이 다주택자분들의 순기능을 좀 인정을 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는 그런 뜻도 피력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알짜배기 투자처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또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들도 준비해 왔거든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역으로 가볼 거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상권 또 직주 근접 입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곳이죠. 이 마포구 망원동에서 3룸 아파트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9호선 연장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집가 상승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곳에서도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지역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곳이고요. 아직까지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마포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망원동에 있는 3룸 아파트 정보고요. 위치 보니까 6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네요. 마포구청역에서 걸어서 7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가는 7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1억 원대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략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히 세우셔야 되거든요. 이분과 함께 그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서 그런지 졸리네요, 요즘에.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도 규제가 풀릴 조짐이 보이죠. 결과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사실 강남 3구 라인에서 가장 크게 진행되는 곳이 뭐 원베일리라든지 뭐 강동 라인의 둔촌중공 아파트 이런 라인들이 가장 큰 대규모 세대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 뭐 둔촌중공 아파트 말이 많습니다. 사실 유치권 행사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앞으로 실입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임차 이런 내용들이 임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또 적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 자,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서울의 입주 물량 그리고 공급 물량이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요. 앞으로는 로또 분양이 없어질 기미가 보이죠.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완화가 되거나 또는 폐지가 된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원자재 값의 상승 부분들 그리고 이제 즉 이제 건설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동산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 특히나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주변의 시세 대비했을 때 또는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로또 분양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시중에 나오는 이제 신규 아파트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예상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거주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아파트 고분양가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하는 거.
단기적인 공급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인 플랜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둘씩 메꿔 나가야 되는데 자, 공급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들 있죠. 네, 단기적인 상승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7, 8년 이내에 굉장히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시기적인 부분에서 뭐 기다리는 그런 형태들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네, 현재 부족한 그런 물건들에 대한 부분들 아직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지역은 마포 망원동 라인입니다. 망원동은 특히나 한강변 라인에 가까우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의 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동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왜 제가 이 지역을 추천드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마포구청역이고요. 6호선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보로야가 한 7분 이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유형은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거고 망원동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형태의 한두 동, 두세 동이라고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전용 면적은 59제곱에서 67제곱 정도 사이즈의 금액대가 7억 원대 초반이면 좋겠습니다. 7억 1,500에서부터 7억 한 3,500 정도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저는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망원동에 그런 아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일단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전세 안고 사 놓으실 수 있다. 한 1억 2천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전세 안고 일단은 사 두실 수 있고요. 시세 차익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자, 3룸 아파트인데요. 이 지역의 3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바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초등학교 라인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살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죠. 거주 선호도가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금전적으로,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인프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이런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세 번째는 호재가 많고 재건축 이주 수요가 앞으로 많이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2040 서울 플랜. 우리 과거에는 2030 플랜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2030 플랜이 바뀌었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의 한강변 라인들, 수변 중심 라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보행, 일상권 조성, 그리고 수변 중심의 공간을 재편한다. 미래성장 거점, 중심지로서 이제 혁신적인 그런 형태의 생활 공간으로 재편한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고요. 뭐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고 있는 도시 계획을 대전환시킨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수변 중심의 개발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변 또는 주변의 천변, 뭐 청계천이라든지 뭐 안양천, 뭐 등등등, 뭐 중랑천 여러 가지 서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천변 라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 천변 중심으로도 대규모 개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서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변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광 형태의 개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뭐 외국인들의 이런 관광 자원들, 그런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시킬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서울 안에서도 이 한강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또 멋있기도 하고요, 이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이런 한강변 주변으로 개발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는 얘기들. 지금 현재 한강변 라인들 가보시면 성냥갑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층수 제한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초고층 라인들, 55층 이상의
초고층 라인들이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토지 가격대들도 많이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한강변 주변 중심으로는 사실 서울에 한강변 라인을 따라서 한번 토지를 한번 보세요. 결코 뭐 싼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좀 비싸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땅 안에 우리 서울에 거의 1,000만 인구가 모두가 원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소성인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개발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은 5년 내지 최소 한 10년 정도는 바라보시고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강변 라인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공원이 많고요. 보시는 것처럼 DMC역 주변에 업무지 라인들도 갖고 있고요. 뉴타운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재정비 라인들도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 그리고 새 아파트로 완성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안정적인 부동산 상승 이런 부분들을 가깝게 다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교통이 좋아요. 상당히 좋고요. 뭐 합정역도 이용할 수가 있고 DMC역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공항철도 2호선, 6호선 라인들을 그리고 또 경의중앙선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가까운 곳에서 약 한 4개 정도 가량의 도시철도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도로망 좋죠. 한강변 바로 앞이니까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그리고 내부수완로 등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고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들 라인들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 바로 마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워낙 크죠. 5천 세대에 다다를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고요. 앞으로 재건축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 그리고 추가적인 알파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 주변의 아파트 가격대들을 또는 주변의 부동산 가격대들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 지역 안에서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공세권, 습세권 아파트 주거 트렌드가 됐습니다.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주거 트렌드가 한번 바뀌기 시작한다면 보통은 한 10년 정도 이상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세권, 습세권 아파트를 조금은 더 실거주라든지 투자의 형태로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이다라는 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리서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거의 뭐 80% 이상의 모든 서울 사시는 시민분들 또는 그 외적인 분들도 공감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지하화되면서 지상부에 이렇게 초대형 또 공원화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호재 중에 큰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드컵 대회 개통이 되면서 도로 이용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성산대교, 양화대교 이런 라인들의 굉장히 심했던 교통체증 이런 부분들이 물론 월드컵 대교가 모든 것을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분산이 되었다라는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만큼 이동성이 워낙에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이제 원활해지면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부광역철도망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포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족했었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었던 쇼핑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암동에 이렇게 빈 공터가 있어요. 이 부지를 지금도 현재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부지가 롯데몰 부지 자리입니다. 이 부지가 이제 앞으로 롯데몰로 탈바꿈이 된다면 뭐 올해 연내 착공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완성이 된다면 물론 임차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뭐 그에 따라서 또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뭐 주변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지역들 특히나 이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저층 주거지 형태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성수동을 다시금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마포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들이 다시 재평가 받는다면 나중에 또 마찬가지로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형태를 투자하실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부동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되 아직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나 실거주를 하시는 것이 가장 투자하시기에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3렘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평대에서 26평형대 보시면 7억대 뭐 초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를 안고 일단은 투자해 놓으신다면 1억 2천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 한 3억 초반 정도 보유해 보시고 투자를 해 보신다면 월세 보증금 1억 원에 약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정말 많은 부동산들이 이미 고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곳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전략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지역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정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역으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위치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이죠? 네. 평택 고덕 아니고요. 서울 강동구 고덕입니다. 네. 제가 뭐 몇 번이나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신데 네, 서울입니다. 강동구 안에 있는 고덕동이죠. 자, 서울 안에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고 공급에 대한 포커스는 항상 맞춰져 있다. 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공급만큼 또 시세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크게 없죠. 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굉장히 좀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과거에서부터 지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해제가 된 것이 약 한 55% 이상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제되었었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요 한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의 부동산의 가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려 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는 좀 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공급만이 답이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또는 희망감 이런 부분들을 심어줘야만 좀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과거에는 좀 없었던 부분들이 좀 애석하게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서울에 이렇게 노후화가 좀 되어 있는 지역들은 하루빨리 찾아서 이런 지역들을 개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에는 굉장히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강동구 안에서 저는 고덕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제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이 고덕동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위치는 9호선 라인이 생길 수 있는 샘터공원역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은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쪽은 주택을 추천드리고 30제곱 미만의 투룸, 지분은 6평 정도 급의 사이즈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9천에서 5억 9천5백 정도의 투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보다 조금 더 쌀 수도 있어요. 5억 5천대에서 5억 9천 정도대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자, 일단 뭐 크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2억 6천에서 많게는 한 2억 7천 정도. 자, 그리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9호선이 힘이 굉장히 강하죠. 이 지역에 바로 이 9호선이 생겨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고덕 업무단지, 자급자족 도시로 탈바꿈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어디가? 고덕동이.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즉 말 그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후에
재개발,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 지역들이 신규 개발 행위 제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렸고 지금 현재 신축들이라든지 또는 신규 물건들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묶였었던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뿐만 아니라 호재가 또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일단 지역 입지. 자, 기본적으로 도로망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서울 세종간이 완성이 될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죠. 요 완성될 것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으로는 이제 서울 외곽 라인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현재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9호선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된다면 고덕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의 초역세권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주변에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점점점 부동산들이 이제 점점 아파트화로 탈바꿈이 돼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10년 이내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일단 한 10년 정도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서울의 웬만한 재개발 이슈만 조금만 붙으면 피가 정말 천정부지로 솟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잡아두시라는 거고 6억 원 미만의 그런 재개발 투자 또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입지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강동구기 때문에 강동구 이제는 명실상부 강남 4구죠. 이런 라인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송파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여러 가지의 재개발 재정비 사업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그런 형태의 투자성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곳 이곳입니다. 2-2지구. 이곳은 필히 임장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역 놓치시면 안 돼요. 비즈밸리가 완성이 되고요. 자급자족이 완성이 되겠죠. 초대형 업무타운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강남이나 또는 송파권 라인들의 임차인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에 임차 수요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파트 또는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2-2지구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정적인 임차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이다. 자, 거기에다가 바로 그 건너편의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여 개의 중소, 중견 그리고 이런 R&D, 첨단 산업센터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이런 등등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쇼핑몰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차 수요나 유도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임장 활동 해보시면 열심히 또 크레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케아도 바로 이곳 강동구 고덕동에 이케아 3호점이 입점 예정일 앞두고 있고요. 그만큼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생활 편의 시설들이 골고루 갖춰지게 될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3단계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데 4단계까지 완성이 된다면 샘터공원역이 바로 내 집 앞에 한 3분 거리 이내에 완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강남 접근성,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2경부에 대한 얘기.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제2경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GTX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제2경부도 상당히 의미 있는 도로망 중에 하나이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의 주변이 얼마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했고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2경부가 바로 관통하는 지역이 고덕동입니다.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10년 앞을 내다보시고 이런 개발들 들어가기 이전에 선점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격 중요하잖아요. 5억 9천에서 5억 9,500. 요 정도의 투룸 시세라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자, 임대사업자 낼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2억 6천 정도. 월세 같은 경우 5천에 13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지역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리고 향후에 시세책도 크게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정보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정보들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화요일하고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리 전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미리미리 예약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무료입니다. 01-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2부는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법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역시나 부동산계 유재석으로 유명하신 분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뭐 벌써 그렇죠. 이제 곧 이제 6월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상반기가 이제 거의 다 막 이제 끝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상반기 부동산 시장 잠깐 돌아보자면 정말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난 이런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자 이제 또 6월 1일 지방선거 그렇죠 관련해서 많은 또 부동산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좀 많았던 것들이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있다. 자, 어쨌든 상반기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제 하반기는 그렇죠. 정말 좀 기대감 속에서 좀 출발하는 그런 이제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죠. 전망을 하려고 한다라면. 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이제 영향들 또 그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수도권 쪽 특히나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아예 중심권 쪽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이제 외곽들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 중심권에 있는 똘똘한 한 채들은 남겨놓고 아무래도 외곽부터 좀 처리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곽 중심으로는 좀 매물이 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매물이 늘어나면 수요자들이 이걸 좀 받아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 지금 거래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 뭐 아무래도 그렇죠. 뭐 대출 쪽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가시적인 어떤 그 좀 변화가 이제 많이 없는 부분들도 있겠고 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부담감들도 뭐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 내놓는 가격, 아직은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더 급매가 있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러면서 좀 기다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동상이몽이다. 그러니까 역시 매도자들하고 매수자들의 어떤 그 뭐 시각적인 어떤 그 차이, 요게 좀 현실적으로는 이런 어떤 좀 거래 절벽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매도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좀 시원시원하게 가격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자, 지금은 금매 유인 자체가 조금 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있어요. 지금 내년 5월 지금 그렇죠. 지금 9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1년 정도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자, 매도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매도 타이밍을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 자, 하반기 지금 뭐 한 6월, 7월, 8월까지는 조금 시장을 보다가 그렇죠. 한 9월 뭐 이제 10월 추석 지나면서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느긋한 분들은 자, 올해는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1월, 2월, 3월 정도로 또 매도 타이밍을 잡는 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금매 유인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 입장에서 보자라면 고점이식 그렇죠. 아직 너무 높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자들은 여전히 좀 신중 모드를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매 시장과는 달리 전세 시장은 지금 조금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진정됐던 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수도권 쪽의 전세 가격이 다시 그렇죠. 상승 전환하는. 특히나 지금 서울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라면 지금 3분기 입주 물량이 약 한 3천 세대밖에 안 돼요. 작년 똑같은 3분기 때 약 한 6천 세대 정도 됐었는데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입주 물량 자체도 적고 또 이제 그 뭐 아무래도 계약갱신 이제 청구권 또 더더군다나 이제 좀 뭐 갈아타기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 놓기가 조금 겁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또 빈집으로 비워두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조금 잠기는 뭐 요런저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세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볼 때 공급 쪽으로 한번 보자면은요. 지금 서울 아파트 쪽에 지금 상반기 쪽을 보면 거의 한 9,700가구 정도는 분양이 됐어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2,300가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그렇죠. 거의 한 5,000세대 가까이 지금 빠졌죠. 지금은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00세대 되지만 이것도 좀 빠졌고 지금 역촌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또 한 500세대인데 이거 빠졌죠. 자, 이런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게 잘 될까? 자, 지금 분양 물량 서울 안에서 분양 물량의 한 80%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그렇죠. 뭐가 이렇게 속도가 막 빨리 날 것처럼 그렇죠. 새 정부 들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아직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양가 지금 상한제 요 부분도 지금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좀 미세 조정 쪽으로 좀 끝날 좀 가능성들이 있고 물론 지금 민간 택지 쪽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되면 당연히 그쪽은 또 많이 올라가서 로또 청약 이런 것들이 또 사라질 가능성들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언제 지금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이 원자재 상승이 계속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악재가 지금 계속 겹치고 있어서 공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설사들도 조금 주저주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계속 지금 뭐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분양가는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이렇게 뭐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결과론적으로 보자라면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제 지방 쪽에서 그렇죠. 모두 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그렇죠. 뭐 물론 지금 뭐 경기나 인천 뭐 지방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서울을 와서 사는 건 아니겠죠. 그 뭐
경기 인천 안에서도 또 지방 안에서도 또 똘똘한 한 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를 지금 처분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뭐 갈 가능성이 좀 하반기 쪽에는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 하반기 쪽에 한 7, 8, 9보다는 그렇죠. 한 10월, 11월, 12월 요때가 좀 더 강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걱정되는 게 이거죠. 지금 외곽 지역들에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 당연히 외곽 지역들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미분양 나타나는 곳들이 꽤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이렇다라면 가격 하락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 강남 3구 중심에 자, 뭐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걸 수밖에 없겠지만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강남 3구 그렇죠.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3구에 대해서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 3구 중심에 똘똘한 주택 쪽, 똘똘한 뭐 아파트, 똘똘한 뭐 도시형 생활주택, 똘똘한 또 뭐 그 오피스텔까지 그렇죠. 하여간 이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계속 있겠고 자, 그다음에 그 아파트 팔아서 또 아파트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이제 토지 같은 이런 비주택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 시장을 제가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특히나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달라진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자, 그렇다면 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을지 특히나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한 것들을 어떻게 그렇죠 다른 것으로 갈아타냐 현금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는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1대1 또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와 개인 상담 요렇게 좀 활용하신다면 요런 또 그렇죠. 좀 요동치는 이런 부동산은요. 움직일 때 기회가 있거든요. 요 기회를 좀 잡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흐름을 딱 잡고 싶으시다면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께서 또 함께해 주실 예정이거든요.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한 번 더 해드리면서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채롭게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투자처 정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주목되고 있는 투자처 어디가 있을까요? 자, 지금 요즘 정말 뜨거운 정말 그 주택시장의 이제 그 판도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정말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뭐 10억, 20억 막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또 뭐 판교 같은 데서 그렇죠. 거의 도시형 생활주택 한 300가구 정도 모집을 하는데 거의 9만 명 정도가 몰려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야, 정말 300대 1이 넘어가는.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왜 이렇게 뜨고 있냐? 맞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지금 서울권 안에서도 아까 제가 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되는 이런 아파트 공급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더더구나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뭐 전용 84제곱미터 뭐 이렇게 좀 33평 좀 큰 평형대들이고 가격대 자체가 지금 강남 3구에서는 정말 만져볼 수 없는 가격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쪽으로 지금 정부가 많이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원룸형 주택이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들이 소형 주택이라고 해서 전용 60제곱미터까지 넘어가면 그 이하로 가면서 그렇죠. 여기에다가 방을 3개까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렇죠.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울 안에서 특히나 강남구 안에서는 제가 미니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아파트 특히나 이 강남 3구 송파구 같은 경우 그렇죠. 오늘 제가 송파구 이제 가락동 쪽 우리가
잠실 쪽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제2잠실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가락동을 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런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이런 미니 아파트,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 3구, 그렇죠.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그 하나의 지금 중심축으로 우뚝 서고 있는 곳이 바로 송파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 곳이 놀랍게도 송파구입니다. 잠실에 있는 123층에 555m, 그렇죠. 정말 큰 업무 시설이고 또 거기에 또 많은, 그렇죠, 뭐 상업 인프라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와 이제 잠실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이제 누릴 수 있는데 위례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자, 이 위례 신도시에는 이 안에 송파구 위례도 있고 또 이 안에 뭐 성남시 위례도 있고 하남시 위례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위례 신도시 안에서 송파구 위례로 들어가는 바로 이 지역은 같은 마을 안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1, 2억이 높아요. 자, 송파구 이름만 붙여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잠실 쪽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가락동 같은 경우나 뭐 오금동 뭐 이런 쪽, 특히나 또 이제 거여 마천 같은 경우 재개발 쪽이 되겠죠. 자, 이쪽에 뭐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재건축과 뭐 지금 강남 3구 안에서 가장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송파구가 되겠고, 그 안에서도 제2의 잠실로 불리는 바로 이런 가락동 같은 이런 곳들이 지금, 그렇죠, 제2의 잠실로 딱 자리매김을 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들 쏟아지잖아요. 지금 뭐 이쪽에 뭐 수도 역세권 개발도 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데다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잠실에 뭐 제2코엑스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뭐 또 GTX A 노선, 또 GTX 뭐 C 노선, 여러 가지 정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바로 트리플 역세권, 강남 3구 안에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는 바로 그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쪽 잘 돼 있고 학세권까지. 자, 그다음 공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 뭐 오금공원이라든지 가락공원, 뭐 올림픽공원 더 말할 거 없겠죠. 그래서 공세권과 학세권, 뭐 역세권, 정말 모든 인프라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계룡역이라는 이 역하고요. 자, 오금역하고요. 자, 경찰병원역, 이 세 역을 다 이용할 수 있고, 특히나 계룡역 같은 경우에는 딱 걸어서 2분 거리 바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현장을 가봤는데요. 자, 여기가 딱 땅이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각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도 다 뚫려 있고 여기도 다 뚫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3베이로 해서 다, 그렇죠, 창을 통해서 다 햇빛을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쪽 지역으로 보시면 자, 거여, 마천, 가밀지구 지금 짱짱하게, 그렇죠, 이쪽으로 또 치고 올라오고 있죠. 자, 문정지구 쪽에 문정 법조타운뿐만 아니라 이쪽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쪽으로 지금 올라와서 주거를 또 구할 수가 있겠고, 자, 수서 역세권 개발 지금 뭐 당장 GTX A 노선도 그렇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또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가장 큰 게 바로 여기죠. 자, 지금 잠실역 쪽부터 시작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역까지도 해서 GTX A 노선, GTX C 노선, 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또 잠실 종합운동장의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잠실 관광 특구로 해서 이쪽도 많은 개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그렇죠, 잠실과 그다음에 거여, 마천, 가밀, 뭐 위례까지 또 문정, 수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제2잠실의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내가 사는 집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직접 또 여기 이제 그 현장과 모델하우스도 가봤는데, 야, 정말 프리미엄급 설계다. 자, 프리미엄급 자재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죠. 자, 정말 강남권에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막 10억, 20억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아주 고급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보면 송파 헬리오시티라는 그 뭐 가락동에 같이 있잖아요. 2018년에 입주한 여기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전용 한 3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분양가가 한 4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게 12억 5천에서 13억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근데 거의 한 비슷한 평형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안에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건조기까지 또 뭐 정말 드레스룸까지 뭐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잠실의 업무타운, 문정 법조타운, 영리치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잠실과 제2잠실 개발 호재. 자, 재건축 완성 후에는 또 그렇죠. 당연히 주변이 좋아지면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정말 잠실 가까운 가락동 송파 쪽에서 이런 고급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6억대가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아주 위치도 좋거든요. 자, 6억 5천에서 7억 5천인데 전세가 거의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한 1억 정도, 그렇죠. 1억에서 약간 1억 5천 정도만 있어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미니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세인 경우에도 뭐 한 160에서 180까지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아주 소액으로 또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셔서 자, 신설동역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신설동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로하고 광화문 업무지구 있죠. 자, 청량리 가깝죠. 여기에다 고려대, 경희대, 대학 수요 풍부하죠. 대학로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자, 1호선, 2호선 또 우이 신설선 트리플 역세권이고 이 신설동역에서 딱 도보 또 1초 거리에 있는데 자, 신설동역은 보시면 그렇죠. 뭐 시청, 서울역, 종로까지 쭉쭉쭉쭉 들어가고 자, 청량리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우이 신설선 따라가면 그렇죠. 뭐 보문역 바로 고려대죠. 자, 성신여대 입구가 쭉 올라가고요. 자, 2호선 따라서 또 내려오면 그렇죠. 성수 지나서 강남까지 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따른 직장인하고 대학생 수요 풍부하고요. 자, 신설동역 쪽에는 한국항공 직업전문학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 한 24개교 정도 되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은 또 이런 또 업무시설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또 많은 그렇죠. 직장인들이 또 있죠. 또 뭐 자영업자들도 많고요. 자, 방 하나, 복층 침실 2개에 거실, 주방, 욕실로 되어 있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더블 복층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냐. 약 한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의 그런 좀 소형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전세가 약 한 2억 4천에서 한 2억 6천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내가 전세 안고 투자한다 그러면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로 가능하겠고 자, 월세인 경우에도 약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좀 편안하게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 방송 시간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을 들려다 보니까 말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세미나 오시면 제가 아주 천천히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자, 특히나 이제 뭐 상반기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또 어떤 것들인지 이거 제가 꼼꼼하게 좀 짚어드리겠고 자, 또 끝나고 나서는 제가 또 1:1 상담까지 또 다 해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우리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 좀 움직일 때 나도 좀 뭔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하시고 좀 이렇게 뭐 듣는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또 다녀오셨던 분들은요, 세미나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세미나도 기다리고 있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도 한 번도 함께 해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 전략도 한번 같이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또 필수니까 미리 꼭 연락 주셔서 예약 잡고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이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예약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